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는 나를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복수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그 중에는 항상 좋은 의도로 다가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혹은 의도적인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분노, 실망감, 좌절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여기에 휩쓸려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향한 적대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마치 독을 품는 것과 같아서 결국 그 독은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철학적 지혜를 빌려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어떻게 지키고 성장시키는가에 있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죠. 첫 번째 지혜는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언행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관, 그들의 현재 감정 상태, 혹은 그들의 결핍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에픽테토스는 나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이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는 중립적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감정적 반응을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내면의 평화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복수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며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과 역경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상처에 의해 정신이 성장하고 새 힘이 솟는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상처받는 경험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삶의 깊은 의미와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고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강인함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격려하는 니체의 메시지처럼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나 자신이 더욱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복수가 아닐까요? 나의 성장을 통해 그들의 부정적인 의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지혜는 역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남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이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불안, 불만족, 낮은 자존감, 혹은 해소되지 않은 분노를 드러내는 것일 뿐임을 알려줍니다. 즉,
그들이 나에게 던진 비난이나 무시하는 말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자신 내면의 문제와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그들의 결핍과 불행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상처받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구분하여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은 나를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처 주는 말에 담긴 그들의 결핍을 꿰뚫어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거나 우리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나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존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똑같이 아픔을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며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강렬하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나의 행복은 그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보복이나 비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를 향한 미움이나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복수이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성장과 행복이 그들에게는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의 복수이자 동시에 그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이러한 철학적 지혜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상처 주는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반응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넘어 상황을 주도하고 나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상처 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불에서 손을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늦추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불쾌하거나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반박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말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나에게 이로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가 상황에 휩쓸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나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를 잠시 멈추고 상황을 관망하며 다음 항에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은 우리가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감정적 에너지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말로 상처 주는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대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감정 소모를 줄이고 동시에 상황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기승을 부리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침묵으로 일관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고 자신의 말이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수많은 설득의 말보다 더 큰 영향력과 무게감을 발휘합니다. 나의 침묵은 상대방에게는 거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는 당신의 의견은 이해하지만 제 개인적인 공간이나 감정을 침범하는 말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와 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의 존엄성을 명확히 알리고 더 이상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나의 경계를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집에 튼튼한 울타리를 세워 불필요한 침입을 막는 것처럼 나의 정신적 공간과 감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존중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상처 주는 말이 특정한 상황, 과거의 경험, 개인적인 결핍, 혹은 현재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거죠.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이해심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 또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공감은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먼저 읽고 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혹시 어떤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또는 당신이 지금 답답한 마음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와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얼어붙었던 대화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공감은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처로 인해 무너진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신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필요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는 거죠. 괜찮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 나는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 나 자신을 믿어와 같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며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어떤 상처나 비난도 나에게 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궁극적으로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인 것이죠. 여섯 번째 방법은 내면의 힘 키우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꾸준히 집중하세요.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글쓰기, 독서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면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내면이 강해지면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부정적인 에너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율곡 2는 지혜로운 사람은 유머를 통해
상대방을 가르치고 말보다 행동으로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면 굳이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맞서 싸울 필요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가 상대를 압도하고 설득하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며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방어이자 복수입니다. 7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관점 유지입니다. 살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 속의 작은 성취나 행복에도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때로는 유머를 활용하여 상황을 가볍게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처 주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결국 나를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든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며 나를 상처 준 사람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너무 깊어 혼자서 치유하기 어렵거나 감정적으로 압도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나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며 이는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자 권장사항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나를 해치는 관계를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면 그 관계를 제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며 나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자 책임입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내심과 자기 성찰,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철학적 지혜와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때로는 타인을 이해하며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충만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의 복수를 하는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고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성장과 행복만큼 확실하고 긍정적인 복수는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는지, 어떤 지혜를 얻으셨는지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